어떻게 한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캐나다를 이렇게 와서 그거를 하게 되면은 2년 후에 3년 워킹 비자가 PGWP가 나온다는, 우선 캐나다는 이 직군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니까 있으면 꼭 IELTS를 준비를 하시는 것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캐나다를 이렇게 와서 직업을 구하고 자리를 잡게 됐는지 그 좀 디테일한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워킹홀리데이로 22살쯤에 한번 캐나다로 왔었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학 졸업장이 꼭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1년 워킹홀리데이 마치고 한국에 가서 졸업을 이제 네. 먼저 한 상태였고요. 네. 그 졸업을 하고 나서도 원래 바로 캐나다로 올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경력도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서 한국에서 그래서 3년 근무를 하게 됐고요. 네. 3년 근무를 한 이후에 이제 캐나다를 그럼 다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비자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여기서 비즈니스 프로그램이라고 공립대학에서 하는 그 디플로마를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은 2년 후에 3년 워킹 비자가 PGWP가 나온다는, 그거를 알아보게 돼서 그 학생 비자로 먼저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네. 사실 그때 오기 전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책을 먼저 봤었어요. 네, 근데 정말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제가 선생님 책의 진짜요? 구절도 보고 했었거든요. 네. 정말 내가 너무 겁이 나고 걱정도 되고, 제가 20살 초반에 온 것도 아니기도 해서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내가 이때 가는 게 정말 맞을까? 그때 선생님 서울에서 한번 오셔서 오프라인 강의를 하셨었어요. 네. 사실 저는 이 보육교사 필드에서 계속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네. 선생님께서 그때 우선 캐나다는 이 직군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꼭 살려서 한 번은 갔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전 그 보육교사 자격증을 이제 캐나다의 자격증으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이제 먼저 오게 됐고요. 그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하면서는 일주일에 20시간씩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돼요. 비자의 장점을 살려서 이제 어린이집에 그 자격증을 가지고 20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고, 저녁에는 이제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좀 주어졌죠. 사실 계획은 정말 말 그대로 계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부딪히다 보면은 한계가 있고 다른 점이 있고 보완할 점이 있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계획을 너무 꼼꼼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행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어차피 완벽한 거라는 건 없으니까. 그러면 바로 졸업하시자마자 바로 된 케이스죠. PGWP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이제 일을 잠깐 쉬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캐나다의 규정이었어서. 지금 신청하셨던 게 PGWP라고 부르나요? 네, 맞습니다. 포스트 그레이주에이션 워크 퍼밋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대학에 공립대학교 2년 과정을 마치면 3년 워크 비자를 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학생 비자로 있었기 때문에 졸업 후에 워킹 비자가 3년 동안 나왔고, 그 3년 안에 이렇게 스폰서를 구해서 영주권 신청을 해야지만 그 비자가 만료가 됐어도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맞습니다. 사실 학생 비자로 일을 하는 거는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경력을 쳐주지를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도 사실 저는 1년 경력을 더 쌓고 나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캐나다에서 TR2PR이라는 새로운 영주권 프로그램을 작년에 발표를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할 수 있었던 상황이 뭐였냐면, 그 캐나다의 공립대학을 이제 나온 그 이민자들에 한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temporary resident to permanent resident pathway였어요. 네. 캐나다에서 이제 이민자가 부족하고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이민자를 늘리겠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조건에 부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1년 경력을 풀타임으로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그 프로그램에 지원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영주권이 조금 빨리 진행돼서 나올 수 있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여미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그런 영주권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학생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잠깐 있다가 없는 것도 있고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거 말고 또 연장할 수 있는 게 잠깐 있었다가 없어진 경우도 있고, 그리고 주마다 또 그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 다른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생겼다가 사라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계속 꾸준히 찾아보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딱 찬스가 왔을 때 싹 잡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좋은 케이스였던 게 뭐냐면, 이제 주변 분들한테 보니까 그 사이 이제 영어 성적을 준비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 시험을 그때 IELTS를 이제 준비해서 나도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저는 그냥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그 TR2PR이라는 프로그램이 뜬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자격이 되는데 대신 영어 성적을 이미 갖고 있는 상황이어야 되잖아요. 그 날짜까지. 근데 이제 그때 떴을 때 신청을 했던 분들이 있어요. IELTS 시험을 보려고. 네. 근데 이미 서버가 다 막힌 거예요. 너무 많이 네, 이제 갑자기 하고요. 뜨다 네. 네. 보니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캐나다 전역에서 발표를 한 네. 거잖아요. 네. 네. 이번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테고.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미리 좀 영어 시험을 등록을 한 상태였고, 이제 시험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날짜 전까지 영어 네.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다행히. 예. 네, 근데 이제 그때 미리 이제 영어 성적을 미리 안 하신 분들은 졸업을 했더라도 안 하신 분들은 시험 등록을 못해서 신청 자체를 못 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은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그 운을 딱 잡는 거죠. 음, 그러면 한국에서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가장 또 걱정하시는 게 영어일 거예요. 외국에서 정말 현지 애들한테 영어로 막 말을 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하고 대화가 될까? 학부모하고 대화가 될까? 이런 걱정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어때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영어를 이제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사실 오면 또 다르잖아요. 이제 예. 아무래도 한국에서 쓰는 영어나 또 캐나다에서 쓰는 단어나 영어들이 정말 많이 달라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IELTS를 준비를 하시는 것을 먼저 추천드리고요. 아무래도 그러면 네. IELTS가 왜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공식적인 학교를 들어갈 때도 그 인증하는 게 IELTS 점수를 많이 네. 쓰기도 하고요. 저 이번에 영주권 할 때도 점수가 IELTS 점수였어요. 이제 그거를 하나 준비를 해놓으면 정말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리스닝, 리딩, 라이팅, 스피킹을 모두 다 예,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점수가 나오잖아요. 오버롤 점수가. 근데 그걸로 이제 아무래도 영어 실력을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굉장히 유용한 제일 이제 영어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IELTS를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셨고 그 영어를 가지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가요? 네, 이제 아무래도 점수가 높으면 이제 영어가 듣기가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 네. 듣기가 되면 또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스피킹도 네.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좀 더 영어 실력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아이들한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부모님들한테 이제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친구들과 사용하는 단어와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돼야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더 하시는 게 좋고, 사실 한국에서 보육교사를 했더라도 저도 이제 처음에 와서 당황했던 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 노래도 알아야 되고, 영어 동화도, 예, 제가 읽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영어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매주 매주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수업을 꼭 준비를 했었고요. 이제 그게 한 여기서는 어느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익숙해지기까지. 왜냐면 노래도 다시 다 배워야 되고 맞아요. 다 했잖아요. 그 네. 기간 한 어느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익숙해지기까지. 익숙해지기까지 6개월은 좀 걸린 것 6개월.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노래도 제가 가사를 모두 다 숙지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고, 네, 네. 그 발음들도 이제 또 연습을 더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노래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다행인 거는 그래도 유튜브에 자료가 정말 많아요. 그 아이들 어, 프로그램 관련이라던가, 저는 그 부분들을 많이 참고를 많이 했고, 동화책 같은 것도 읽어주는 유튜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맞아요. 네. 예, 그런 것도 많이 이제 저도 이제 들으면서 참고하고, 그러면 IELTS 한 몇 점 정도 맞으면 그렇게 면접까지 보고 합격하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느끼세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6 정도나 6.5 정도는 받으면은 조금 네. 의사소통에 문제는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좀 스스로 해야 되는 네. 기간은 또 필요하고. 근데 일반 회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백그라운드가 그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물류, 유통 이쪽에 백그라운드가 있고 무역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걸 가지고 취업을 외국에서 한 케이스인데 그 시스템이나 뭐 이런 건 다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회사, 현지 회사 들어갈 때마다 그 또 회사가 또 다르거든요. 그걸 다시 또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으니까 몇 개월 정도 노력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범위죠. 완전 막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또 이미 그런 큰 그 흐름이나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를 이해를 하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만 본인이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쌓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 가든 제 경우는. 네, 맞아요. 얼마나 자기가 더 열심히 하느냐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